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15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업운행 시대에 열렸다. 하반기 유료화 모델 속속 등장. 이게 해외 기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반기 목표로 세종, 대구 시범 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게 대중교통 쪽으로 조금 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긍정적인 좀 기사인데 자율주행차 웨이모 드네를 개발할 거다. 차세대 자율차 칩 설계 과제를 수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또 안 좋은 기사도 있긴 해요. 삼성전자 뭐 했나 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다. 라고 해서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낸드 양산을 요 176단 낸드 최초 양산을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출격자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방비에 우리나라 돈을 천조 원을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는 별명도 있는 나라인데 아무래도 육성하고 있는 산업에 많이 돈을 부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그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적인 측면에서의 반도체 지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사실 5분의 1도 뭐 적은 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세계 1위 삼성그룹의 강한 뭐 자금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뒷배경에 있는 정부의 자금력은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 결국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 돈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딸리는 거죠 우리는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에서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인적 자원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채용에 뭐 하이닉스 직원 수백 명 몰렸다는 소문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국내 뭐 반도체 기업끼리의 뭐 그런 인력에 대한 그런 서로 가져오려고 하는 물론 노리고 그런 채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력직을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다른 업체에서 인적 우수한 인적 자원을 땡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채용 분야들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런 식의 지금 여기는 신입사원이고 여기 다 경력직 채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무림그룹 뭐 대표적인 종이목재 그룹이죠. 뭐그 일회용기 관련해서 뭐 규제를 한다 뭐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나올 때마다 뭐 움직임이 나오는 뭐 기업의 그룹 계열사들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부각된 부분도 있고 종이목재 업종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항상 그런데 종이목재는 약간 전통적이고 올드한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면서 현금이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금 앞으로 계속적인 부각될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치의 평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까지도 좀 확대를 한다고 해요. 이게 플라스틱 같아 보이네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펄프 옷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면 무림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무림그룹 이외에도 뭐 다른 기업들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행보들에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TS가 아쉽게 수상이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3차 유행 안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좀 변경이 되고 있어서 아이러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한 명의 확진자가 이게 재생산 지수라고 표현을 하나요? 하여튼 한 명의 확진자가 한 명 이상을 좀 감염시키는 상황이
통계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우리는 건강을, 특히나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서 보면, 요거는 이제 2월 중순에도 한번 나왔던 기사하고 약간 재탕성 기사이긴 한데,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면에는 이러한 내용, 결국 쿼드 들어와라, 중국 불참해라, 한국은 중간에 낑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편을 넘어들면은 이제 또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데 최대한 중립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을, 수입처를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에서는 쿼드 정상들, 쿼드라고 하면 결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국가들은 결국 이렇게 회의를 좀 개최했었고, 목적 공유 국가 협력을 추구할 거다. 그러니까 이 네 군데 국가의 목적들과 부합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하게 추구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 국가들의 특징은, 호주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호주도 좀 내용들이 있었고, 하여튼 결국엔 이 쿼드의 네 국가는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도랑 중국 트러블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적을 놓고 강하게 뭉친 네 개의 국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누가 가장 수혜를 보고 또 이 네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의 어,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잘못 이렇게 끼어들었다가는 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굉장히 우리는 항상 이제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부선 지하 국가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사상 최대 인플레형 불황 지금 공급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 폭등 유발할 수도, 이런 내용이 있다. 제목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이나 어제 나온 기사는 아닌데, 이게 SLR 재개, 요거를 조금 눈을 많이 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완화 조치를 종료를 하는지 연장을 하는지, 이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LR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형은행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본 규제 조치이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푸는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은행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래서 은행은 총 자산을 늘게 했다. 덩달아 필수 자본, 보유 자기 자본의 규모도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축소됐기에 기준에 맞춰 자본과 확충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러니까 자체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채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국채,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장에 채권이 많이 풀리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증시에서의 영향력도, 연쇄적인 나비 효과성 영향력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기사는 이제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드린 부분인데, 한번 쭉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어떻게 연준이 행보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연준에 이제 FOMC 회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장중에 움직임이 1.6을 넘어가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조금은 미증시가 이성을 찾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금요일 장이긴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국채 금리라는 것은 국채 금리와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언젠가 연준이 기준금리 움직이긴 하겠는데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국채금리. 그렇지만 이게 올라가는 게 각도의 문제다라는 거죠. 각도가 가파르면 시장에도 영향 많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별 영향 없이 그냥 주시장에는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 결국 가파라서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조금은 국채금리의 변동에도 주식시장이 조금 이성을 찾고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미국 증시를 조금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OMC 지금 요거 진행됐다.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희박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은 와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연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평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연준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적인 부분보다 사실 또 다른 뭐 코멘트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촉각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기준금리는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말이 있는데 그걸 뭐 갑자기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뭔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 외적인 부분들을 좀 오히려 많이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다행히 여기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이 밑에 구간에서 새로운 박스권 잡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많이 표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회복을 빠르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고점은 계속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고 지금 뭐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살짝 걸려 있는데 오늘 뚫어주고 내지는 이번 주 뚫어주고 서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 체크해봐야겠고 3100포인트 빨리 회복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차트가 뭐 지저분한 상황이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지 그냥 바로 한번 쳐버릴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조금 이게 너무 빠르게 물론 폭이 컸기 때문에 빠르게 뭐 회복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항상 이게 각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각도가 이게 가파를수록 빨리 튕겨주는데 각도가 이렇게 가면은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일단은 뭐 빨리 튕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음봉 매물들도 생각을 해봐야 됐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여기 120 이동평선을 살려놨으니까 이 위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선이 되는 흐름을 봐야겠고 지금 다만 뭐 일단 결국에 코스닥이 가려면은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쪽에 뭐 바이넥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좀 시장에 그런 분위기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